네, 안녕하세요. 시카고 복덕방의 한상철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막 한 달에 한 몇 차례씩 그 렌트 계약 관련해서 레지덴셜, 그러니까 거주용 렌트 계약 관련해서 이런 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문의의 내용들은 보통 거의 100%다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뭐 집을 나가기 전에 뭐 있는 이슈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거든요. 사실 그런 문의 전화는 제가 도와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. 왜냐하면 제가 계약을 도와드린 것도 아니라서 그 계약서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들이 뭐 어떤 사항들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의 전화는 도와드리기가 되게 힘듭니다.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, 사실. 그래서 오늘은 이 분들이, 이 렌트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렌트 계약을 하실 때 꼭 조심하셔야 될 점이나 아니면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. 계약서 안에서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 렌트 계약을 하시게 되면 다음의 사항들,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의 사항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 계약서 안에 없다. 그러면은 계약서에 이런 부분을 다시 넣어서 계약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한테 불합리하다 싶으시면 사인하시기 전에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하셔야 돼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그 집주인과 렌트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그 신상 정보가 자세히 있어야 돼요. 네, 이게 없으면은 그 뭐 만약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우리나라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그 건물주가 아니면 집주인이 정말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도 있고 이 집주인에 대한 자세한 신상 정보가 있어요.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분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꼭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렌트 기간이 중요해요. 렌트 기간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인지가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 렌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뭐 몇십 일 전에 뭐 보통 60일 전인데 60일 전에 뭐 신청을 해서 뭐 렌트를 리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됩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렌트 비용이랑 디파짓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. 그래서 렌트 비용은 뭐 한 달에 얼마고 매달 며칠 날까지 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냈을 때는 뭐 레이피가 얼만큼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디파짓은 얼마고 어떤 경우에 디파짓을 까는지 나중에 나갈 때 그리고 디파짓을 까고 난 다음에 며칠 안에 돈을 뭐 돌려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써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꼭 특히 이 디파짓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시시비비가 많이 갈리는데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. 그래갖고 뭐 수리비가 뭐 150불이 넘어가는 거는 뭐 누가 낸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집주인이 부르는 컨트랙터의 가격에 따라서 뭐 수리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추가 비용이에요. 그러니까 뭐 유틸러티 같은 거, 뭐 전기세, 수도세 뭐 이런 거는 누가 내는지. 어떤 경우는 HOA fee도 뭐 테넌트가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그래서 이런 추가 비용 같은 거를 누가 내는지,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적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집을 파이널 워크through 같은 걸 하셔서 현재 이 집에 있는 시설들은 뭐가 있고 그러니까 뭐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은 뭐가 있고 그 어플라이언스들이 잘 돌아가는지 그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잘 그 적어 놓으시고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. 특히 파이널 워크through 때는 저는 제 고객분들한테 꼭 강조드리는 게 비디오로 자세히 찍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나중에 뭐 집주인이 야 이거 너 나가고 나니까 뭐 이런 게 고장나 있었네 뭐 이럴 때 저희가 렌트 들어가기 전에 찍었던 비디오를 그거를 증거 삼아서 아니다 이런 거는 원래 이렇게 고장이 나 있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데미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비디오 자세히 찍어 놓으시고 시설들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잘 워킹하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이거는 그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 시설 같은 거 정말 자세히 보시고 확인 잘 하시고 그리고 이 테넌트가 들어오기 전에 비디오 꼭 찍어 놓으십시오. 그래야지 나중에 CCBB가 절대 안 갈립니다. 아니 절대 안 갈리는 건 아니고 CCBB를 조금 피할 수 있어요. 많이 피할 수 있게 돼요. 네, 그래서 꼭 요거 비디오 찍어 놓으십시오. 그 다음은 이제 수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. 이 계약서에. 그래서
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살짝 말씀드렸는데 뭐 어느 부분에 대한 수리는 뭐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. 뭐 어느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는 뭐 테넌트가 책임을 진다.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. 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 뭐 메이저 컴포넌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붕이나 벽 뭐 이런 부분에 뭐 파운데이션 이런 부분에 고장이 났을 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뭐 그 외에 뭐 사용하면서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는 뭐 테넌트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약서 안에 자세히 써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뭐 야드 관리는 누가 하는지 뭐 이런 거가 꼭 계약서 안에 적혀 있어야 돼요. 뭐 어떤 경우는 뭐 집주인이 그 야드 관리하는 업체를 고용을 하는 대신에 뭐 렌트비를 한 달에 뭐 50불씩 더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게 또 나중에 CCBB에 아주 그 CCBB가 갈리는데 아주 큰 그런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십시오. 미리. 그리고 그 다음은 계약 해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꼭 그 안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. 뭐 보통 계약서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인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어떤 계약서는 뭐 12개월 텀인데 그보다 일찍 해약을 하게 되면 뭐 페널티로 뭐 2달 렌트를 내야 된다. 뭐 이런 부분이 적혀 있을 수가 있어요.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받은 전화가 그랬어요. 근데 이분은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사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계약을 깰라 그러는데 이 2달치 벌금을 달라 그런다 그러면서 문의가 온 거예요.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? 계약서 사인을 하셨는데 그럼 그건 2달치 페널티 내셔야 됩니다. 약속한 부분이니까. 네, 그래서 계약 해지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해지를 할 때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고 뭐 페널티가 있다면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불리하다 싶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고시에이션을 다시 하셔야 돼요. 특이 사항이 있는지 또 보셔야 돼요. 이거는 뭐 집주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계약서 쓰실 때 이런 부분을 꼭 넣으셔도록 해야 돼요. 어떤 분들은 집을 렌트를 한다면 이걸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돌린다든지 뭐 숄텀 렌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집을 렌트를 하고 이 안에서 뭐 불법적인 무슨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금지한다. 아니면 뭐 서블리스 같은 거는 금지한다. 뭐 이런 내용들이 꼭 계약서에 들어있고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마지막은 보험. 이것도 뭐 집주인분이랑 뭐 테넌트분이랑 마찬가지인데 뭐 상대방이 다 보험이 있는지 이런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계약서를 사인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꼭 잘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이런 부분은 꼭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다시 합의를 이룬 다음에 사인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문가랑 같이 하세요. 네, 그 뭐 리얼터랑 같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주마다 다르겠지만 뭐 변호사한테 이 계약서를 한번 읽어봐 달라 그래서 뭐 몇백 불 드리고 계약서 읽어보시고 계약서 수정해서 다시 사인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 돈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뭐 돈 아낀다고 그냥 뭐 렌트 그냥 사인하면 되지 하고 사인하셨다가 나중에 도움 드릴 수도 없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막 하소연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전화 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네, 그럼 오늘 비디오가 뭐 도움이 되었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. 네, 그러면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